그러니까 에너지의 변화가 나오면서 앞으로 가스선이 쓸 일이 많겠다. 이제 점진적으로는 실적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누구나 다 알다 보니까 버팁니다. 버티고 위쪽으로 움직입니다. 지금은 최대한 안 물리고 조금이라도 한 2, 3%라도 먹고 그 다음에 딱 자기 자리 위치. 필수 소비재가 아닌 쪽들에 대한 변화들은 앞으로 계속 체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데이터보다 데이트를 하시라고? 척하면 착이야 이제. 이제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제 열심히 주식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함부로 드립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바로 어퍼컷이 나갑니다. 무서웠습니다 오늘은. 네. 자, 오늘 미국 시장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될까요? 네, 이해는 됐고요. 이해는 안 해요. 오해하지 말고. 예. 오늘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아침에 뭐 많이 거한 거 드셨나 봐요. 오늘 표정도 좋으시고, 네. 텐션이 좀 있으시네요. 네. 미국 시장만 오르면 이렇게 텐션이 좋아지는데, 네. 한국 시장까지. 네. 정신이 나가서 그래요. 그건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요즘 시장 참여자들이 제정신으로 있나 싶기도 한데요. 그래도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참 패턴 특이합니다. 미국 시장도 이게 뭔가요? 무슨 촛불 하나 G.O.D 노래가 이런 발짝발짝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동향은 일단 첫 번째로 체크할 게 거래는 이제 조금 저점에서 좀 들어옵니다. 아, 그러네. 이제 거래량이 늘었네. 네, 요거는 이제 빼야 되죠. 요거는 뺀다고 하더라도 과거 다른 때보다는 약간 이제 늘으려고 하는 기조가 지난주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북미 쪽의 주식형 펀드 쪽으로 자금이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것도 예전에 빠져나간 것에 비해서 좀 큰 단위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한국으로 왔으면 네, 한국은 아쉽지만 계속 유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쪽은 약간 턴이 좀 더 빠르고 탄력도 이제 일단 미국 시장은 자리 잡겠구나라는 변화는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중요한 게 단기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직전 고점대에서 무겁습니다. 거기다가 이때 보였었던 이제 저항대 부분까지 다 합치게 되면 지금 짧게는 11,200, 300, 11,000 한 조금 여유 있게 봐야 되겠죠. 한 11,200 이제 한 250 중간 정도로 그 정도에 대한 라인들이 이게 되려면은 갭으로 들어옵니다. 보통 이런 상태에서 거래 확인되고 들어오게 되면 갭으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지난 이 저항대 이제 꾹 누르고 있는 부분까지 들어오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요 정도까지 갔을 때 바싹 또 다가설 수 있는 좋은 패턴들인데 이게 문제는 딱 하나 미국이라는 거. 네. 미국은 그렇게 나와도 한국이 여기를 얼만큼 따라갈 것이냐. 그렇죠. 이게 앞으로 이제 문제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한국 시장의 동향은 어제도 보여줬던 것처럼 이게 참 그런 거죠. 이렇게 훅 밀어놓고 근데 제 계산으로는 이격도가 조금 더 바닥에서 돌아왔으면 참 어떨까. 그래 아예 좀 깔끔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 여기서 더 흔들리면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라는 느낌밖에 안 들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한국 시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다 압니다. 외국인들 안 들어오고 외국인들 쪽에서 지금 거의 초토화된 분위기 쪽에서 누가 뭘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격은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과매도는 확실하죠. 과매도도 확실하죠. 이거 줄이는 작업이 좀 들어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장을 안 좋게 보고 한국 시장을 극도로 안 좋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 쪽에서 더 미는 거는 이제 좀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좀 인간적으로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바지가랑이 잡고 좀 누구한테? 모르겠어요. 누가 있어도 좀 그러고 싶어요. 좀 살살해라. 좀 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지금 아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2,450. 그러니까 왜 이쪽을 보냐면은 일봉상으로도 개파락 떨어진 부분들과 거기서 이제 공방 펼치는 자리 그리고 또 단기 이동 평균선이 다시 한번 또 이 하방하는 쪽에서 같이 맞물리는 자리 이걸 보게 되면 이 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부분까지 들어올 것 같은데 여기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걸 뚫고 1차 저항선을 뚫고 위로 갈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일단 인정해야 될 게 북미 쪽이나 해외 시장보다 약하다. 이거 인정하고 들어갔는데 근데 어제 또 특이한 변화 중에 나온 것 중에 눈길이 가는 게 어제 이게 이제 대만 증시가 어제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그게 대만하고 일본은 그런 대로 돼요.
근데 한국이 약해 이상해. 네, 그렇죠. 그거는 뭐 여러 가지 구조적인 게 다 있겠죠. 근데 그렇죠. 대만을 보는 이유가 이제 대만 같은 경우 어제 이게 완전히 이게 개미털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확 밀어놓고 거기다가 시작하고 확 끌어올리는 이거. 근데 이게 대만의 쪽을 계속 챙기는 이유가 대만 쪽이 아무래도 시스템 반도체, 뭐 TSMC 역할도 있고요. 거기다가 IT 비중 많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나오는 부정적인 얘기는 다 IT 쪽에서 안 좋게 나옵니다. 근데 그걸 안고도 대만 시장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왜 뭐 잘못한 게 있다고요? 대만하고 한국이. 뭐 대만도 지정학적 리스크 요즘 상당히 큰 시점이고. 그렇죠. 저 중국의 침공.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네. 저희 어제 데이터 보니까 네. 한국이 외국인이 매도한 게 2, 3억 달러면은 네. 대만 같은 경우는 44억 달러였다고 그렇습니다. 올해만. 올해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이터도 와 이제 존경스럽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데이터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데이터 그건 임이라 있고, 불러줘 앞으로. 데이터는 있고 데이터만 챙기겠다. 예. 네. 예. 그래서 이 상황으로 보게 되면 지금 대만 쪽의 변화도 좀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면서 와 근데 그런 무지막지한 외국인들 매도도 이겨내는 거 보면은 근데 아마 저희는 이제 선물까지 가세다 보니까 더 융단 폭격이 좀 심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반등은 할 때다. 근데 이 반등이 얼만큼 강하게 갈지 또 모르겠다는 것과 또 하나 저희 약점이 하나 있죠. 그 영린이 하나 있습니다. 월요일, 목요일. 요게 일주일 중에서 제일 약한 날인데 내일 또 목요일 옵션 만기일. 미니 옵션 만기일 또 들어오다 보니까 주간이죠. 주간 단위요. 네, 그래서 조금 일단 오늘 만약에 그냥 쭉 하고 들어오고 내일 쉬는 거 인정해 주겠다. 하지만 내일은 뭐 간다고 하더라도 조금 좀 주춤할 것 같기 때문에 그거 못 갈 거 오늘 좀 달려놔라. 지켜보겠다. 안 그러면 바지 벗겨 이러면 저게 바지 거래량이 작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 데이터 나온 걸 봐도 네. 또 데이터 얘기하네. 어제 미국 증시 그렇게 좋았는데도 MSCI 한국 지수 ETF는 오히려 0.22% 빠졌다고 하락했다고. 이머징 지수는 1.6% 상승했는데. 근데 그거만 해서 한계로 보는 게 아니고요. 이제 또 그 유렉스 선물 동향도 같이 보게 되면 한 0.7% 상승으로 나오는데.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뭐 또 그 어제 특성과 같이 연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요 코스피 선물이 여기 선물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같이 보시되 근데 체력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뭐 2.5% 미국들 다 올라가는데 저 0.7% 반응만 되는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뭐 그러니까 한국 시장의 체력들이 지금 강한 상황은 아니다. 이건 염두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혹시나 오늘 가장 또 중요한 건 외국인들 포지션이죠. 선물 포지션, 현물 포지션. 근데 현물은 그냥 오늘도 그냥 그렇다. 그러니까 현물 포지션과 연관되는 게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이쪽 다닐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는 너무 하지 말되 좀 이격이 큰 부분들을 좀 줄여야 될 거 아니냐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국 시장에서 네.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들은 어떤 주식들이 있는지 한번 좀 볼까요? 네, 그래서 어제 가장 중요한 게 20일 날 수출입 동향들이 나왔죠. 요거는 항상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체크해야 될 게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모멘텀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장 쪽에서 그나마 금리 인상기에는 성장이 희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장과 함께 한국 시장의 특성상 수출이 잘 되는 쪽과 나올 수 있는 또 데이터 나오네요. 예, 데이터는 이 수출입 쪽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얼만큼 또 연관하느냐도 중요한 것 같은데 그중에 어제 나왔던 게 조선 쪽이었습니다. 네. 수출 데이터 잘 나왔었죠. 물론 어제 뭐 또 반도체부터 이렇게 쭉 나온다고 하더라도 의외로 조선 쪽 괜찮아지는 부분들이 확인되면서 이제 또 1월 달에서 5월 달까지 보게 되면은 또 이제 중국 누르고 어떤 그러니까 수출량 괜찮고 거기다가 신조선가 지수가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습니다. 그러면 분위기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제 컨테이너 선은 그렇다고 하고 이거는 좀 업황의 경기에 좀 많이 좀 영향을 받을 텐데 중요한 건 가스선이죠. LNG 쪽의 가스 운반선 생각보다 잘 나가고 있고 가격이
그러니까 이제 LNG 가스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이 대세가 될 걸 알다 보니까 중국도 참여하고 그 저지대 기술력으로요. 네, 들어옵니다. 저지대 기술력. 네, 예. 근데 급하면은 중국에 맡기도 아직 중국을 잘 몰라요. 중국에서 잘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모르고. 그렇죠. 근데 위험 부담이 있죠. 고객 입장에서 이거 했다가 또 바다에서 서버리면 쓰거나 아니면은 갖고 왔는데 반은 날려먹거나. 네, LNG 갖고 왔는데 반은 뭐 열어보니까 반이 없어요. 누가 먹었어? 날아가서 네, 그 네. 저장 장치가 네. 잘못돼서. 네, 그게 아직까지가 원래 이게 복잡한 내용들인데 프랑스의 원천 기술 가지고 그거를 들여와서 한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완성시켜가지고 로열티를 준다고 하더라도 계속 끌고 가는데 중국은 안 그렇습니다. 로열티 그걸 또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 독자적으로 뭐 한다고 얘기를 해서 나오는데 그게 뭐 다 아시다시피 네, 뚜껑 열면 누가 다 먹었어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데 지금 급하니까 그리고 또 싸니까 지금 이제 중국 업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이 물론 기술력도 좋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급하면은 지금 독 다 차있으니까 지금 배 받으려면 한 3년 걸리실걸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독 많습니다. 그 싸고 와서 한번 믿어봐 이러면서 이제 들여오는 거죠. 그러다가 또 후회하겠죠. 근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도 지금 약간 그 큰 배가 아닌 이제 중형급 정도를 만들던 배들도 이제 대형급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수주가 들어오긴 하는데 수주 금액 보게 되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중국 쪽은 한 척당 한 2천억 대가 왔다 갔다 하는 초반대. 그러니까 원래 지금 평균가가 한 2,300~400억 정도로 돼 있는데 한국은 이제 3천억이 넘어갑니다. 이제 독도 차 있고 배가 부른 거죠. 아이, 우리 바쁜데 보자 한 20% 더 괜찮으시겠어요? 뭐 이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그래도 한번 당해봤거든요, 중국 업체들이.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게 지금의 현상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가스선은 에너지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변화가 나오면서 앞으로 가스선이 쓸 일이 많겠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엑스모빌에서 CEO가 얘기를 했었죠. 앞으로 원유도 마찬가지겠지만 에너지는 5년 동안 수급이 타이트할 것이다. 근데 엑스모빌이라고 하는 정유업체가 얘기하는 수급은 수요보다 공급 쪽입니다. 왜냐면은 원유를 가져다가 정제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원유의 공급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원유를 정제하는 시설입니다. 이게 타이트하다 보니까 수급이 타이트하는 입장 쪽으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근데 앞으로 5년입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게 지금 저희는 지금 다 유가 하락하고 또 인플레이션 압력 조금만 떨어지게 되면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중요한 메이저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유가가 또 빠지지 않을까, 수요가.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유가를 잡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공급적으로는 타이트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유도하는 게 나오게 되면 돌고 돌아 시장 쪽에는 좋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연준의 반대로. 해결책은 경기 침체다. 그게 이제 일순간이라도. 그렇게밖에 지금 해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부담스러우니까 주가가 자꾸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조선 하다가 침체까지 갔습니다. 예. 그래서 조선주가 네. 계속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다들 아마 2분기 실적 나와도 별 기대감이 없습니다. 여전히 적자일 텐데 뭐 하더라도 이게 적자 폭이 빨리 이제 예전에 싸게 받았던 거 쉽게 말씀드리면 정리되고 이제 신주 성과 올라가는 거에 맞춰서 이제 점진적으로는 실적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걸 누구나 다 알다 보니까 패턴을 본다고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조선주의 동향을 보게 되면 시장이 이렇게 타격을 받았는데 그러면 대표적인 또 경기 민감 섹터고 그런 종목들은 주가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렇죠. 버팁니다. 버티고 위쪽으로 움직입니다. 또 하나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현대중공업이라는 경우도 조정은 받았었죠. 그래도 우상향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지금 시장의 패턴들이 좀 다르게 움직인다. 주봉이고요. 월봉입니다. 지금 상장하고 나서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는 지금 실망보다 기대감이 더 높다는 섹터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전략은 그나마 에너지와 관련된 쪽으로 연결시켜서 보는 게 맞겠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눌림목 관점은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조선기자재 대부분 섹터들 다 물론 지금 더 쳐졌다가 올라오는 대표적인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훨씬 더 밀렸다가 밑에서 돌아오기 시작하고요. 근데 돌아오는 탄력들은 괜찮죠. 근데 좀 강한 쪽은 피팅 밸브 쪽에서 뭐 성광밴드 이런 쪽이죠. 이런 거는 벌써 이제 고점 돌파 시도하려고 나오고 있고 뭐 태광 이런 쪽도 다 그런 쪽이다 보니까
관심은 여전히 이쪽이 높은데 또 하나 보다 보니까 HSD 엔진 같은 엔진을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탄력 좋습니다. 증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증자가 단순하게 뭐 주가 희석 이런 거보다 회사가 돌아가려고 증자받는 거거든요. 증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보통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도 자본금 조정한 다음엔 그땐 주가가 쫙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STX다 저 마음에 안 들어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STX 쪽도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STX 엔진인데요. 이런 쪽도 아마 시장에서 보는 것보다는 엔진이 나오는 또 이제 선박중에서 중요한 부분들 이것도 지금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챙기시면서 조선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조선 좀 계속해서 어제 상승. 그러니까 왜냐면 어제 상승 시기에 이제 반등 시 매도한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네. 좀 서둘렀다? 그러셔도 됩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단계에서 매도한 것도 수익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약세장에서는 누가 뭐라든 간에 요만큼에도 수익 내고 계좌에 딱 이게 압축 상태로 또 시장 보는 건 괜찮습니다. 지금은 최대한 안 물리고 조금이라도 한 2, 3%라도 먹고 그다음에 딱 자기 자리 위치 이게 제일 좋은 전략 같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전략을 쓰시든 간에 또 흔들리게 되면 또 사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다 좋습니다만 물리지 마십시오. 제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만약에 또 오늘 보니까 갭상승 할 수도 있잖아요. 혹은 뭐 어제 상승한 폭에서 또 더 상승할 수 있고. 네. 추가 신규 매수는 좀 하지 말자? 아니면 지금도 괜찮다? 지금 만약에 신규로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요만큼만 들어가서 이제 단가를 여기서 이제 확 고정시키지 마시고요. 들어갔다가 흔들릴 때 다시 좀 단가를 계속 낮추는 쪽으로 이렇게 돼가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되고요. 네. 두 번째로 어제 헬스케어 쪽 상당히 또 좋았습니다. 그러게 지금 어제 그렇지 않아도 저 다른 방송에서 오스템 임플란트 네.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이쪽이 워낙 이슈가 있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또 오스템을 매매하려고 좀 마음이 좀 껄끄러우신 분도 많아요. 불안하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대안은 이런 게 있죠. 또 그 다음 주자 덴티움 이런 게 또 어제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횡보하다가 레벨업 시키는 이런 단계들 보게 되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스템은 지금 어렵게 오스템 사지 마시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네. 괜히 진짜 또 헷갈려요 가끔. 네. 오스템만 치시고 왜 이렇게 싸 그러고 사시지 마시고요. 근데 전 중기적으로 빠지진 않습니다. 뭐냐 그렇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도 레벨업 시키는 이런 단계를 보게 되면 만약에 지금 1차 저항이 한 12만 원대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돌파 강하게 나오는지도 하나의 관건인데 그렇게 되면은 지난번 나왔던 이제 요 범위들 거래 정지 이후에 나왔던 이 범위들을 하나씩 이제 레벨업 시키려고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시장 탄력 봐서 빠르게 하는지는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쪽이 지난번 6월 달에 수출 동향 잘 나왔고 그러니까 20일까지요. 거기다가 이어지는데 하나 이제 헬스케어 임의용 기기 관련된 이쪽이 다시 돌아오느냐라는 쪽에서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임플란트 하게 되면 이제 아프고 해서 이제 이등법 뽑겠죠. 그래서 가서 하는데 뭐 급하다 보면 하겠죠. 뭐 빚을 내서라도 하겠죠. 왜냐면 이 없으면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잇몸으로. 왜요? 잇몸으로도 먹지. 네, 잇몸으로 드시는데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요. 네, 소화기관 또 고장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진짜 단단한 음식을 못 먹으니까 좋은 맛있는 거를. 그렇죠. 예. 서럽습니다. 솔직히. 네. 근데 이렇게 되면 하긴 하겠는데, 이제 수요가, 인플레이션 시대에 들어오면서 필요하지 않은 거는 줄이는 기조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이게 같이 유지가 되는지, 요거는 이제 앞으로, 어떤 사업 보고서 보면서 이제 Q의 부분들은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그렇습니다. 지금 북미 쪽으로나 여전히 임의용기기 쪽으로는 폭발하면서 한 몇 개월 동안 진행됐는데, 이게 몇 번 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자동차 휘발유 내야 되지 지금 뭐 얼굴 이거 할 땐가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약간 수요가 줄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필수 소비재가 아닌 쪽들에 대한 변화들은 앞으로 계속 체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5월달에 좀 주춤했던 거 6월달에 다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앞으로의 좀 하반기 화두가 아닐까 싶어서 특히 루트로닉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워낙 많이 밀렸고 지금 동향으로 보게 되면 지난번에 실적도 괜찮았는데 그렇죠. 약간 밀렸다라고
나왔던 것 같은데. 요때가요. 줄었다고. 네, 요때 보면은 이제 주가 밀릴 때 요 날이었죠. 날 거래 터지면서 6월달에 5월 20일부터 30일 열흘간의 실적이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가 안 좋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밀어버렸습니다. 네, 한 14% 그냥 빠지더라고요. 거기서 시장 안 좋다 보니까 쭉 밀었는데 또 6월달까지 20일 나온 데이터 보니까 나쁘지 않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때 밀렸던 걸 다 돌려줘야죠. 못 올라간다. 그런 거 아니까 뺏어간 거 돌려줘야죠. 그러면. 글쎄 그게 마음대로 안 돼서 그게 문제지. 그렇죠. 네, 데이터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더니 수요가 이런 시대에 계속 될까라고 하는 의문도 좀 포함된 게 아닐까 싶기 때문에. 왜냐하면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우리가 돈을 줄이는 데가 이런 거잖아요. 화장품 모르겠어요. 화장품이 필수 소비재인가요? 화장품은 그래도 좀 쓰죠. 근데 좀 가격을 할인할 때 많이 사든가 아니면 좀 낮추든가 가격대를.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남자는 그냥 올인원으로 그냥 끝내버리니까. 올인원 1+1 뭐 이런 거 사가지고 그냥 이러고 말죠. 근데 그건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주변에 저희 둘이 얘기해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이런 그렇죠. 쪽으로. 이거 뭐 해봐야. 네. 그래서 아마 낙폭 큰 거를 좀 돌리긴 하겠는데 근본적으로 추세가 돌아갈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들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어제 게임주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신규 게임 나오면서 좀 선도됐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게임주에 대해서는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네, 물론 카카오 게임즈 쌉니다. 지금 올해 보니까 영업이익 3,800억 나오면서 오딘의 대만 진출로 인해서 또 성과 나는 것, 또 어제 나왔던 우마무스메. 네. 대표님도 이런 스타일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모르겠어요. 저 아예 안 들어가 봐서. 네. 하지 마세요. 이런 걸 얘기를 했냐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서. 머리 달고 이렇게 막 뛰어다니는 애들이 하는 건데, 그냥 일본스러운 게임. 네. 이름부터가 그러네요. 뭐. 네. 근데 그게 한국에서도 인기 있을까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초기는 괜찮대요, 반응이. 근데 지속 여부죠. 초기에 게임 나오면 다 좋습니다. 네. 근데 그게 계속 나올지는 봐야 될 것 같고, 게임들이 이제 PC나 콘솔 쪽으로 많이 좀 국내 게임사들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비용은 들어도 여기서의 솔직히 게임은 콘솔이죠. 네. 좀 아시지 않습니까? 대표님도 집에 계시면 이제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가 한번 또 좋은 길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좀 올바른 길로 인도. 예. 하나 사드리고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아마 방송이 늦으시거나 일정에 차질이 된다. 눈 팽이 가지고 오는 거지. 예. 근데 머릿속에서 헤어나올 이러면 안 되죠. 예. 이게 원래 진짜 게임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IP를 이제 또 온라인 쪽으로 확대되는, 그래서 모바일 쪽으로 확대되는 게 나오는데, 요거는 작품성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게임을 작품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술이고 아트입니다. 네, 대표님이 김민수 대표님이 그런 얘기 하시면 우리 게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주잖아. 근데 게임주를 왜 이렇게 못 맞히죠? 그러니까 게임에 대해서 인정해 준다는 건 게임을 좋아하고 자주 한다. 그거와 게임주에 대해서는 그거는 별개지요. 상관없는 거다. 네. 아니죠. 이해가 있어야 게임주를 잘 픽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네, 이해도 하고 즐기는데 게임주는 네. 그거는 게임주의 특성으로. 네. 그래서 봤을 때는 아마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 이런 상태로 나온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6만 원대 근접은 들어온다고 하면은 여기서 또 저항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고점이 아직까지 이게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 부분에서 한번 좀 관리는 필요하지 않나 라는 쪽에서 말씀드리고요. 시간상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수급 들어오는 종목 중에서 롯데지주가 탄력을 좀 받고요. 롯데가 지금 그래도 바이오한다 그러면서 좀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주사가 좀 부각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은 따라가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눌림목 나왔을 때는 추세적인 흐름들 나쁘지 않다라는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기관들이 어제 처음으로 들어왔던 것 중에서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많이 빠졌네요. 네, 더 보여드릴까요? 월요일에 한 6개월 됐습니다. 지금 7개월 사이에 또 많이 올랐네. 그래도 4만 원대 있던 주가가 7개월 만에 만 원대. 이거 좀 심한 거 아닌가요? 이게 테마주의 폐해죠. 우리가 테마주에 들어가면 안 되는. 근데 NH는 한국사회보결제인데 이건 테마주라기 보기에는 실적 한 400억대 영업이익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비싸게 평가했던 게 그만큼
지금 이거 코로나 때 많이 움직였던 종목인데 하다 보니까 맞물려서 이렇게 요즘 이게 다 외국인들 손절로 나온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런 거 보면은 속으로 에이 꽃이다. 얼마 안 되지. 들고 있으신 분도 있는데. 예. 근데 이거 반등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너무 많이 낙폭이 그렇죠. 커서. 많이 빠지긴 했네요. 단기 낙폭에 대한 네. 저가 매수 네.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만약에 진입하신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저가 깬다가 12,000원대 깬다가 이건 바로 손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우리 김민수 대표님 빨리 게임하러 가셔야죠. 아닙니다. 또 일정에 따라서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내일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